준호 씨, 제발. 더 세게, 더 깊이. 새벽 2시, 거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40년 지기 친구 경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 친구의 남편과 서로를 갈망하고 있었죠.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로 59살입니다. 굳이 소개하자면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친 평범한 주부죠. 애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까 남편하고 저만 덩그러니 남았더라고요. 남편은 틈만 나면 등산이다 골프다 하면서 나가고 저는 혼자 텅 빈 32평 아파트에 남아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제 인생에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날 밤 40년 지기 친구 경희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도 술을 좀 마셨지만 경희는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비틀비틀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희를 부축하며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경희는 제 어깨에 기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던 밤이었죠.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렸고 경희를 겨우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자 복도의 센서 등이 차례로 켜졌고 은은한 불빛이 저를 맞았죠.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는 경희의 핸드백을 뒤져서 겨우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아, 힘들어. 문을 열자마자 경희가 풀썩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오늘만 자고 가. 남편도 출장 가서 없는데 혼자 있기 싫어. 경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술 기운이 돌아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오늘 밤만 여기에서 쉬었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늦게까지 모임이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59살의 나이에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는 게 왠지 모르게 민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스르륵 열리더니 훤칠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서연 씨? 아니, 경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희의 남편, 준호 씨였어요. 분명 출장을 갔다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죠.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준호 씨가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서연 씨. 제가 없어서 어쩌나 했는데 덕분에 경희가 무사히 왔네요. 고마워요. 준호 씨의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는 그 순간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준호 씨의 그 다정한 눈빛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죠. 마치 그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그날 밤의 모든 것은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준호 씨는 잠든 경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치고는 꽤나 부드럽고 다정했죠. 경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돌아온 준호 씨는 제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출장은 어떻게 되셨어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요. 손님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따가 택시 타고 갈게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준호 씨는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출장 때문에 긴장했다가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소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친구 남편과 단둘이 밤늦게 술을 마신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미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온 탓인지 그냥 이대로 집으로 가기에는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안 그래도 아쉬웠는데 한 잔 더 하면 좋겠네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는 소주 2병과 잔 2개를 들고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간접등 아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소주를 따랐죠. 탁 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준호 씨의 셔츠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남편은 향수를 안 뿌리거든요. 그 향수 냄새와 함께 우리는 아주 평범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경희 말로는 무슨 동호회에, 봉사활동에 정말 젊게 사신다던데. 아유, 뭐려.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거죠. 준호 씨도 여전히 바쁘신가 봐요. 네. 회사가 잘 되면 좋은 건데 뭐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죠. 준호 씨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저처럼 그도 일상에서 소외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곁에 남은 건 일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비슷한 처지에 대한 공감 때문인지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서연 씨 학교 다닐 때 정말 인기 많으셨다면서요? 경희가 늘 자랑하더라고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제 얼굴과 몸을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죠. 지금 봐도 정말 젊어 보이시고 몸매도 여전하시네요. 술 기운 때문인지 준호 씨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도 내가 여자로 보이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설레기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날 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술이 어느 정도 돌자 준호 씨는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경희랑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부부관계를 안 가진 지도 1년이 넘었어요. 예상치 못한 준호 씨의 고백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였죠. 준호 씨가 제 손에 들린 소주잔을 내려놓더니 제 손을 덮어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 씨는 더 강하게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괜찮으세요? 남편이랑은 여전히 좋으시죠? 준호 씨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그저 괜찮은 척하며 외로움을 견뎌왔죠. 그날 밤 준호 씨가 던진 질문은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로 대접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결국 제 입에서도 진솔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준호 씨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의 손이 제 무릎 위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둘 다 외로운 거 알잖아요. 오늘 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라고 외치는데 마음은 이미 준호 씨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경희와 준호 씨의 결혼 사진을 보니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준호 씨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경희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준호 씨가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제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죠. 그냥 이 순간만, 딱 이 순간만 솔직해져요, 우리. 그의 속삭임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오늘만은 하고 속삭였죠. 그 순간 준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순간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의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뜨겁고 격정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죄책감도, 경희도, 남편도, 그리고 제 나이도요. 서연 씨 너무 아름다워요. 준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진심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제게 전해지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제 안의 외로움과 갈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어요. 5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진짜 나를 만난 기분이었죠. 준호 씨는 제게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끼게 하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제 안의 열정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의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하며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거실의 스탠드 불빛은 우리 둘만을 비추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경희의 나지막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짜릿한 해방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둘만의 비밀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숨을 고르며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죠.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야 해요. 경희가 깨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준호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친구의 남편과 아내라는 금지된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걱정 마요. 오늘 밤은 저한테도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쥐어주더니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너무 좋았어. 제 안에 두 감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죠.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인의 집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는 생각보다 딱딱했고 덮고 잤던 담요에서는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모든 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술 때문인지 아니면 간밤의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몇 시간 전 일이 떠오르며 정신이 나갔었지.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어젯밤의 감각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벌써 일어났어? 경희가 안방에서 나와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어젯밤 자기가 실수한 건 없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제 나보고 자고 가라더니 그냥 소파에서 자버리더라. 너가 어찌나 푹 자는지 내가 깨울 수가 있어야지. 괜히 딴청을 부리며 웃어 보였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준호 씨가 먼저 아침 식탁에 앉았고 저도 뒤따라 앉았죠. 경희는 아직도 잠이 덜 깬 건지 고개를 젓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준호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길, 그리고 그 숨결까지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재생됐습니다. 경희는 숙취 때문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너무 펌하셨나 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아침밥도 못 먹겠네. 경희의 말에 준호 씨는 웃으며 경희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준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준호 씨의 발이 제 발에 스치는 순간 저는 온몸이 경직되었죠. 경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경희야, 나 이제 가봐야겠다. 잘 있어. 경희에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요. 그의 속삭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이 남자를 끊을 수 없을 것 같다. 불안함 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있었죠. 그 떨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남편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호 씨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날 일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안부를 여쭙고 싶어서요. 그의 문자는 저의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답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만 물었지만 곧 하루라도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준호 씨의 문자가 울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이 눈치챌까봐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몰래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저를 더 준호 씨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에게서 오는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제게 건네는 유일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경희가 문화센터 가는 화요일 오후에 만나요. 우리 남편 골프 가는 주말 아침에도 가능해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우리는 서로의 빈 시간을 맞춰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커피숍에서 만났지만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됐죠. 모텔에서, 준호 씨의 사무실에서, 때로는 남편이 없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항상 남들의 시선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준호 씨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죠. 준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서연 씨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걸 아는데도 못 끊겠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희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더 이상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와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간 지 반년이 넘었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두 개의 삶이 존재했죠.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한 주부의 삶과 준호 씨와 함께하는 은밀하고도 뜨거운 살. 남편에게는 문화센터 수업이 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여행을 간다는 식의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점차 거짓말은 능숙해졌고 저는 제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중생활에도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제 핸드폰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뒤집었지만 남편이 그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아까부터 계속 문자 오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반, 의심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문화센터 선생님이야라고 둘러댔죠.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문화센터 선생님이 밤 10시에? 당신 혹시 연애하냐? 59살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이 TV로 시선을 돌리자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가운 식탁에 손을 짚었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제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위험은 저를 멈추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피해 무사히 넘어갔다는 안도감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으로 바뀌었죠. 남편이 골프 모임으로 집을 비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호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봤어요.
여기 와도 되는 겁니까,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죠. 남편, 저녁 늦게 와요. 괜찮아요. 익숙한 우리 집 거실에서 낯선 그의 향수 냄새가 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어쩌면 우리가 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 이준호로 봐주니까요. 그의 말은 저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그저 애들 엄마나 집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갈망을 쏟아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간접등 아래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해가 질 때까지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듣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낯선 존재가 된 서로의 배우자에게는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끝날 무렵 집안에는 깊은 정적과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친구 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경이야? 서연아, 나 오늘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진주 목걸이 샀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거 해주는 거 처음이야. 경이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준호 씨는 저에게도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거든요. 그는 제게 서연 씨의 우아함에 어울리는 목걸이에요라고 말했었죠. 경희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처음으로 사준 목걸이였지만 제 목에는 이미 준호 씨가 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 씨가 선물한 목걸이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어요. 경희를 향한 배신감과 저의 추악한 비밀을 담고 있는 너무나도 무겁고 괴로운 족쇄였죠.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이 경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희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경희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 얼굴에 나는 너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경희는 여전히 저를 가장 친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런 경희를 보며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준호 씨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맹목적인 갈망은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죠. 그리고 결국 그 늪의 바닥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준호 씨와 모텔에서 만났죠.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처럼 이 시간 남짓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연 씨, 조심히 가요. 내일 또 봐요. 준호 씨는 제게 마지막 포옹을 건네며 조심히 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한 발 내딛는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경희였습니다. 서연아, 너였구나. 내 남편과. 경희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았고 그 속에 담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깊은 상처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제 뺨을 때리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대로 돌아섰죠.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희가 떠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호 씨는 경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는 경희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 씨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택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준호 씨와의 뜨거웠던 관계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사랑은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며칠간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경희 씨랑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안 좋네. 저는 그저 그냥 좀 그래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저 함께 사는 껍데기만 남은 부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준호 씨를 떠올립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도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사도 없이 지나쳤죠. 40년 우정이었던 경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반년간의 열정은 아직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59살에 느낀 그 떨림, 그 살아있음을 저는 죽을 때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남편과 함께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 눈빛에는 아직도 그때의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나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날의 선택과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서연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 사랑, 그리고 배신.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